저는 강원선미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포스코홀딩스가 저PBR 관련주로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궤적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 20만원에서 50만원 부분까지 오를 때는 저평가 영역이 해소되는 구간에서 오른 거고요. 여기선 리튬 가격은 하락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2차전지 전기차 캐즘에 대한 위기감, 캐즘이라는 거 아시죠? 전기차 침투율이 15%가 되면은 전기차 침투율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그러면은 전기차 성장 가능성이 조금 더디면서 전기차 성장 가능성이 더뎌지면은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대비하면 포스코홀딩스는 그나마 선방이에요.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그나마 괜찮았기 때문에 40만원, 47만원에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했는데 중장기이기 때문에 5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만 하시고 3억 이하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 포스코홀딩스를 중장기로 매수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길게는 5년, 짧게는 한 2년간은 수익이 하나도 안 날 가능성도 있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이 날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사랑하는 감정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떨어져 있어야 돼요. 주식을 사랑하면요, 그 주식만 매수를 해야지 그 주식만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자친구를 짝사랑할 때 여자친구를 짝사랑하면은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도 보고 막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 감사해. 너 나한테 마음이 없어도 고마워. 계속 이런 말 하면서 계속 이 여자한테 헌신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남자는 화가 납니다. 어느 순간에. 그쵸? 그게 일반적인 시간이고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건데 좀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돼요. 나쁜 행동이라기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다.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려면은 정확히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PBR보다 저PR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이제 칼럼을 통해서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저PBR은 단순히 자산 가치에만 집중되어 있고요. 반면에 저PBR은 순이익 증가,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된다. 주식은 결국 순이익 또는 영업이익을 늘려 자본을 늘려가는 게임인데요. 저PBR에만 해당되는 종목군은 무차별적인 관심을 갖기보다 고배당 또는 저PBR 등 다양하게 좀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일본에서 작년 1월에 자본시장 개성한 발표 이후에 사례를 분석해 보면은 현재까지 니케이 225 주요 스타일 성과를 보면은 저PR이 27.1%, 고배당이 21.9%, 저PBR은 8.9%뿐이 못 올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PR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순이익은 크게 늘어나는데 그 순이익 대비하면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EPS 관점으로 보면은 포스코홀딩스는요, PER 10배 기준으로는 35만원의 적정 가치인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제표 보고 얘기 드린 거예요. 자, BPS 관점으로는요, 70만원이 적정 가치예요. 이게 왜 다르냐? 이 자산 가치 기준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70만원이지만 순이익 가치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35만원, 그쵸?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퍼도 한 20배 받아야 된다 이럴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PBR로 고점에 해당되어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는 PER도 고점이에요. 이게 해소되려면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는데 그 조금이 8개월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이거는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테슬라도 지금 거의 한 2년간 주가 흐름이 안 좋고 특히 트럼프 리스크도 여러분 염두하셔야 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안 좋은 섹터가 2차전지입니다. 실제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제가 사실 이제 2019년에 에코프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건 저하고 올해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멤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를 아무도 안 보셨어요. 근데 제가 2019년, 2022년 초 그리고 2022년 3월에 에코프로 BM 몰빵 가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 좋을 때 매수해야 됩니다. 안 좋을 때.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안 좋을 때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괜찮지만 모든 악재가 끝난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리스크는 올해 내내 11월이죠. 미국 선거가. 제 기억으로는 그러는데 올해 11월이면은 지금 1월 31일이고 2월이면 최소 8개월이 남았고 제가
작년 11월에 제주 반도체 매수하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비아냥대고 막 안 좋게 보고 막 그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비트컴퓨터 같은 기업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1월 30일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박스권 돌파해서 눌림목에서 매수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포인트에 있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7,000원, 7,200원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여기서 보시면은 정확히 이 매수가 왔습니다. 이거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제가 교육을 해드린 게 1월 오후 2시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 정확히 여기서 지지하고 또 반등했고 여기서 또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트컴퓨터는 총성 관련주로 지금 실적이 있는 회사다. 2024년 345억, 영업이익 68억, 저 PBR 절대 아닙니다. 비트컴퓨터 저 PBR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저퍼냐? 저퍼도 아니에요. PER 관점에서도 저퍼도 아니고 PSR 관점에서도 아니고 자산가치로도 뭐 저평가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주식은 왜 단기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냐? 이거 총성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기업은 거래대금이 여기서 2,200억이 터진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거래대금 3,900억, 거의 4,000억이 터졌는데,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1월 30일에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1월 31일 오늘 교육을 해드렸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 기업은 저퍼 종목입니다. 저퍼, 저 PBR, 저 PSR 다 해당돼요. 특히 PER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기술주들이 PER이 15배 내외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PER 관점으로는 5.94.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현재 2023년 관점에서 5.94인데 2023년 대비 2024년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올 걸 계산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이게 좋게 보면은 지금 사실은 3만 원 이상 가야 되는 게 적정 가치일 수 있으나, 안 좋게 보더라도 25,000원 내외에서는 한번 반등이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과 여러분들 방금 보실 포스코홀딩스 PBR 밴드를 보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은 좋을 때 이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좋을 때 대비해서 이 상황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걸로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오늘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우리는 핌스를 매수하자.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어제, 그제, 오늘까지 3거래일간 핌스라는 기업을 매수하고 최종 목표가 6,000원, 1월 31일에 5,600원 돌파할 때 6,000원 부근에서 매도하셔라. 다만 우리는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에 5,000원, 4,7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로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로 수익이 날 확률도 있겠지만 대박이 날 확률은 좀 적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워렌 버핏이 1930년도에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가 먹힌 거지,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리랑카나 필리핀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렇게 했어. 똑같이. 그 대박이 났을까요? 아니죠. 어렵죠. 한국 시장에는요, 한국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서 피자하고 햄버거 먹는다고, 여러분도 여기서 똑같이 피자 햄버거 먹으면 미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체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대단히 삶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비빔밥을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 콩나물국밥도 먹고 순대국밥도 먹고, 미국에서는 이런 거 못 먹죠. 그쵸? 물론 이제 먹죠, 한인타운 가면은. 근데 주 음식은 우리나라는 쌀이라. 쌀. 그죠? 쌀. 밀이 아니야. 그죠? 요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뭐 빵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빵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당뇨도 위험하고 건강을 해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물론 쌀도 그렇죠. 쌀도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비빔밥이다. 비빔밥은 무슨 얘기냐? 단기로 우리가 바로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바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워렌 버핏은 우리가 뭐 똑같이 또 못 따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워렌 버핏은 뭐예요? 하루에 책을 8시간 이상 읽어요.
우리가 8시간 이상 책을 읽을 시간이 일단 없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10시간의 자유를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 여러분들에게 로또 당첨됐습니다. 20억 가져가세요. 자, 20억 가져갔으니까 이제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처럼 공부할 수 있겠어요? 주식이 정말 좋아서?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은 공부를 바로바로 해서 수익이 날 만한 기업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떤 AI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를 하면은 나중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또 새로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 시간입니다. AI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이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닐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주식들이 상당히 올해 내내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얘기해드리고, 일단 저 PBR 관련주도 코스피의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 24년 실적 기대치가 있는 뭐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 PBR 자체로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사실 지금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기업들이 주로 비전프로, 그죠? 비전프로 관련, 애플 비전프로 관련해서 XR 관련주들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가 그 전에 먼저 올랐고, 그 중간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면서 올랐습니다. 핌스 같은 기업은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1월 30일에 1월 29일에 먼저 5,000원에 1차 매수를 완료했고, 30일에 4,700원 2차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29일, 31일 계속 4,7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핌스는 정확히 매수가 되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이제 4,700원 부근에서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5,000원 부근. 사실 핌스는 제가 오늘 6,000원의 최종 목표가 도달하면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매수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도 5,000원 부근에서 분명히 바로바로 매수하려고 했는데 총 20% 내외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핌스는 사실 제가 처음 교육시켜드렸던 게 오늘 오전이 아니고 기존에 여기 26일에 상승 나올 때 그때 매수를 4,900원부터 해도 된다. 올해 초 출시되는 아이패드를 기점으로 더 빠르게 세트사들의 OLED 모델을 확대가 전망되고, 폼팩터 확대에 따라 국내외 OEM 레퍼런스를 가진 동사의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비전 프로의 경우 외부 디스플레이도 곡선형 OLED. 제가 핌스는 계속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왔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성장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실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1월 30일에 비트컴퓨터라는 기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비트컴퓨터는 2차 병원급 시장 점유율 1위 EMR 기업입니다. 의료정보 시스템을 78%, 매출 비중이 78%예요. 디지털 헬스케어 IT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성 정보와 함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상승폭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비트컴퓨터는 제가 바닥권에서, 이 기업이 이제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1월 30일에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해서 1월 30일 오후 2시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이런 거 이제 눌림목에 충분히 잡아볼만 하기 때문에 한 7,200원 부근부터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1월 30일에 교육을 해드렸죠. 클라우드 패키지 EMR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와 점진적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 기대. 2024년 매출액은 345억, 영업이익은 6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국정 과제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작년 9월부터 비대면 시범 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비대면 진료 허용 속도는 더디지만 방향은
확실하기 때문에 비트컴퓨터에게는 주가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다. 사실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뭐 대충 잡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어서 1월 30일에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꾸준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제가 특히 사실 이제 최근에 뭐 롯데정보통신도 1월 24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 이후에 롯데정보통신이 계속 상승폭이 상당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1월 24일이 이때였는데 이때 제가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지금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떨어질 때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기업들. 그래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1월 30일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교육을 해드렸고 하이비전 시스템을 오늘 또 특별히 따로 교육을 해드렸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 카메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이 뭡니까? 저평가라는 표현은 뭘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저 PER 그렇죠? 그리고 저 PBR 그 다음 뭐 하나 꽂으라면은 저는 저 POR을 보여요. POR 또는 PSR. POR은 뭐냐? 영업이익. PSR은 Price Sales Ratio.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좀 빠르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23년 기준 PER이 5.94, PBR은 1.2, PSR은 1.0. 그러니까 이제 고평가되진 않았어요. 보통 성장주들은 PER이 막 15, 20까지는 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PER이 5.94예요. 6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뭐 급등이 나와도 큰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오전 9시 20분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교육하자마자 오늘 또 바로바로 급등이 계속 나옵니다. 22,400원일 때 교육을 해드렸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22,400원에서 바로 그죠? 22,400원 여기서 바로 또 급등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은 또 어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면 또 바로 수익이 날 만한 포인트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막 사실 이런 기업을 알아도 매수를 못 한다.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3,900억이 터졌은 게 이런 이제 소형주가 거래대금이 3,000억 이게 이제 퓨런티어도 아마 자회사로 있을 건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피크아웃 우려감을 보일 수 있는 거는 리스크인데요. 이게 2024년에 약 3천억 이상의 높은 수주를 달성 가능할 것이다. 이 3천억 원이라는 숫자를 잠시만 기억해 보세요. 이 23년이 매출이 3,300억이 예상치입니다. 24년도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가 꾸준히 나온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 기업은 EPS 기준으로는 그렇죠. 적정 가치가 3만 원이 넘어서야 될 수 있다. 평균적으로 PBR로 보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은 뭐예요? 그죠? 가장 좋을 때가 1.5. 그죠? 안 좋을 때 평균적으로는 1.3에서 1 사이. 그러면 지금은 PBR로만 봐도 BPS가 18,000. 그죠? 18,000 뭐 2만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지금이 급등을 했으니까 뭐 적정 가치일 수 있겠네. 근데 시장이 만약에 갈수록 좋아진다는 가정하에서는 1.5 이상까지도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만원에서 1.5만원 뭐예요? 3만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단기로 어떤 시점에 들어가서 수익이 날 만한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걸로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고 싶다. 그렇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30일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차근차근 공부해 보니까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 그러면 비트컴퓨터도 한번 눌림목에서 쭉 사봐. 그러면 이런 걸로 한번 긍정적으로 항상 비트컴퓨터는 총선을 앞두고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24년에 약 3천억 수준인데 여기서 보시면 인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중국의 시대는 거의 저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신흥 강자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제가 한문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인도의 시대가 되면은 지금 인도 관련주들이 엮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인도에 대해서는 계속 경제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계속 기대감이 있습니다. 인도 법인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를 통해 내년부터 A사양 인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굉장히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비전 프로에 장착되고 있는 여러 개의 카메라에 대한 모듈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이게 비전 프로가 지금 2월 2일에 이제 발표를 하고, 저는 사실 이제 어제도 코스트코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자세한 마트명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갤럭시 S24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번역이라든지 문서 요약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으로 그냥 내가 클릭만 하면 되니까 너무 깜짝 놀라요. 너무. 온디바이스 AI 폰이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예상치가 25년이 되면요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24년엔 조금 테스트향으로 얼리 어댑터들만 좀 쓸 수 있는, 마치 전기차를 초기 쓰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전기차를 초기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가, 시골에 전기차가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2017년, 2018년 그 시점이었어요. 2017년, 2018년에 우리가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매수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어땠을까요?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에코프로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에코프로를 어떻게 보면 제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에코프로를 사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게 접니다. 2019, 2020년 초에 제가 그때 에코프로에 있고 2020년 3월에 에코프로 BM 몰빵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전기차가 이렇게까지 많이 성장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성장이 지금 피크를 치고 엄청나게 끝나는 시점에는 이 주가의 힘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지성 매매예요. 근데 우리가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AI 폰, 온디바이스 AI 폰이 여러분들 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출시가 됐는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실망이 될 수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엄청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문서 작업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대냐면 PDF 같은 거 있죠. 어떤 이제 AI 그 솔루션을 넣으면요.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중화되어 있어요. 이미 AI 솔루션 넣으면 PDF 요약됩니다. 유튜브 링크 어디 그 릴리스 AI 그 채널에 그 사이트에 넣잖아요. 주소만 넣으면요 자동 요약합니다. 문서가. 제 거 영상 넣으면 문서 자동 요약. 그 정도로 AI가 대중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온디바이스 AI 폰은 온디바이스 AI가 시작에 불과하고, 다만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 기업들이 가령 제가 제주 반도체를 11월에 말씀드리고, 그죠? 리노공업도 말씀드리고, 고영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업들이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이 올라간 거는 여러분들 피하시고, 많이 안 올라간 어떤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모아가면 또 수익이 크게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수하면 바로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 매수해서 수익을 내면서 또 이제 중량기로 크게 먹을 기업을 또 모아가야 됩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포스코홀딩스 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힘들다. 그러니까 제발 이걸 계속 매수해라. 그죠? 제가 이거 한 달 내내 11월 내내 그죠? 11월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결국 이거 6배, 7배 올라갔잖아요. 이러고 나서 11월에 제주 반도체 못 산 분들 고영 매수하세요 라는 얘기 있잖아요. 고영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영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매수하라고 한 시점이 14,000원인데 순식간에 50% 급등합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는 반드시 저평가의 영역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지금 시대의 흐름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차가 관련주가 시대의 흐름에 맞습니까? 전기차 이미 여러분들이 그죠? 전기차가 관련주들이 150배 올랐는데 150배 오른 주식이 그 시대 흐름이 아무리 맞는다고 해서 그게 그게 저평가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온디바이스 AI 관련 기업, 그런 기업들 중에 저평가된 기업. 그리고 우리가 사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엄청 훌륭하다 이런 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멀한 어느 정도 실적이 나고 있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우리가 1월 30일에 유튜브
그리고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1월 30일에 공부를 했다. 그쵸? 그리고 지금은 1월 31일, 내일은 2월 1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급락했지만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핌스, 특히 핌스는 어제, 그제, 오늘까지 월화수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2.8% 44만원.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3,400만원 수익이 나셨네요. 이번달 1월 31일입니다. 오늘 비트컴퓨터 나무가 43만원, 그쵸? 펜텍 27만원, 손실 난 것까지 다 확인해서 3,400만원 수익, 330만원 수익, 그쵸? 공부 내용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자세한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자, 650만원 수익, 그쵸? 1월 31일까지, 그죠? 핌스 37만원, YC캠, 하이비전 시스템. YC캠 같은 경우는 제가 빅데이터 클럽뿐만이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교육을 해드렸죠. 핌스 50만원 수익. 1월 수익 인정합니다. 2월 기대하면 1월 마무리합니다. 선배님 1월 한다 고생하셨어요. 수익 정말 감사합니다. 핌스 20만원 수익. 자, 10만원 수익. 핌스 88만원 수익, 140만원 수익 감사합니다. 롯데정보통신도 수익이 나셨고요. 바이넥스도 유튜브에서도 교육했었고, 펜텍은 장중에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했는데 94,000원 수익이 났죠. 54만원 SF 반도체, 워트 27만원, 1월 23일 가입하면서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죠. IMT 66만원, 핌스 40만원. 핌스 좀 전에 눌렀다가 들어갔는데 또 5만원 수익 났습니다. 손실 난 것까지. 손절도 한 번씩 하면서 해야죠. 근데 손절은 마이너스 3만원, 수익은 40만원, 그죠? 펜텍 39,000원, 바이넥스 8%, 14%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죠. 핌스, 그렇죠? 핌스 월화수 계속 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성과가 잘 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80만원, IMT 오늘도 상승이네요. 수익 감사합니다. IMT 8%, 74만원, 금호석유, 비나텍, IMT 하나갤러리아 80만원 수익이 나셨고요. 여기서 보시면 330만원 수익. 1월 30일 화요일 수익인지 원래 보입니다. 24년 1월 한 달 수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2차전지에 물린 종목들을 조금씩 정리 후 4개월 정도 걸렸네요. 강도 선배님 가입 전에 2024년 9월에 가입했어요. 처음에 빅데이터 공부도 잘 모르는데 꾸준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강남 선배님 종목을 매수하고 선배님이 보내주시는 실시간 텔레그램 내용도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이 났네요. 출발이 좋은 한 해입니다. 강남 선배님 너무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주린이들 지금처럼 잘 이끌어주세요. 아직도 강남 선배님 모르는 분들 딱 한 달만 체험해도 후회 없는 2024년 보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선배님 강추 실력장 최고. 여기서 보시면 IMT 하나갤러리아, 오늘도 하나갤러리아를 장전에 얘기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이 나셨어요. IMT 더구전자 330만원 수익 나셨죠.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더구전자 22만원, IMT 15%, IMT 더구전자는 최근에 계속 매수를 했고, 특히 IMT는 금요일에 매수를 했죠. 82만원, 18% 수익, 14%, 53만원 수익. IMT로 많은 분들이 수익인데요. 금요일에는 IMT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라고 했었는데요. IMT 98,000원, 더구전자 20만원, 220만원. 역시 탁월한 종목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수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24만원 수익이고요. 더구전자 6%, 크라우드워스 9%, 포바이포 13%나 수익이 나셨어요. 자, 오늘 76만원 수익이죠. IMT 12% 수익, IMT 18% 수익, 메커스, 슈프리마, 산돌, 생코 같은 기업들로 또 수익이 났습니다. 클라우드워스, IMT, 포바이포까지 많은 분들이 큰 수익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배님 덕분에 까다로운 장에서
큰 수익이 났어요. 늘 시장 대응에 대한 적절한 코멘트 덕분에 큰 손실 없이 수익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IMT 17%, 14%, 더구전자 13%, 엑스게이트 12%,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올랐죠. 결국 이제 IMT는 금요일날 매수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